안녕 송이들, 포도입니다. 송이들, 비디비치 신상 파운데이션 여러분들 살지 말지 오늘 딱 정해드릴게요. 오늘 이 파운데이션과 쿠션 두 가지 비교해가지고 뭐가 더 좋은지, 이번 파운데이션 진짜 쓸만한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진짜 가득가득 영상에 넣어놨거든요. 장바구니 넣어두셨다면 아직 결제하지 마시고 꼭 영상 보시고 결제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궁금해하실 이 두 가지 제품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제품 비디비치 블랙 퍼페션 커버핏 실크 스킨 파운데이션과 블랙 퍼페션 커버핏 쿠션이고요. 파데부터 기본 스펙 분석해보면은 SPF 40의 PA++로 자차 지수가 조금 있는 편이고 30ml에 48,000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로드샵의 다른 파데들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헤럴을 제외한 대부분의 브랜드보다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파운데이션 컬러는 5컬러로 출시가 됐는데 웜 컬러를 제외한 뉴트럴과 뉴트럴 쿨 컬러로만 출시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션 역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쿠션은 이제 46,000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쿠션에서 신규 컬러 3컬러가 나와서 총 8가지 컬러가 되어 있고 신규 컬러로는 화사한 색상의 고명도 쉐이드 컬러들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브랜드에서 19호를 보내주셔서 잘못 보내주셨나 했는데 비디비치에서 이제 컬러 쉐이드를 이런 느낌으로 확장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에는 19호 N 컬러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파운데이션과 쿠션을 제대로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피부 타입도 짧게 설명드리면은 저는 밝은 21호 쿨톤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21호 컬러를 사용했을 때 살짝 차분하다고 느끼는 편이고요. 피부 타입은 중건성을 가지고 있는데 T존에는 유분이 그래도 조금 많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복합성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잡티나 요철은 많이 없는 편이지만 코나 앞볼 쪽에 모공과 좀 턱 쪽에 좁쌀 여드름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피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파운데이션부터 제품 제형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파운데이션 제형이 꽤나 점도가 높은 플루이드 제형으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되게 묵직한 무게가 느껴지는데 이 무게감에 비해서는 부드럽게 발리는 편이고요. 보니까 픽싱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퍼뜨려지면은 자연스럽게 픽싱이 되면서 매트함이 좀 뒤에서 올라오는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이 제형이 기본적으로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스패츌러로 발라봤는데 스패츌러에 평소보다 힘을 많이 줘서 밀었는데도 피부에 두께감 있게 좀 붙어서 발리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피부에 핏하게 들어가는 이 밀착감이 좋아서 진짜 잘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스펀지로 경계선만 좀 풀어주면 될 정도로 얼굴에 굉장히 밀착감 있게 붙고 무거운 무게감이 있어서 저는 코랑 모공을 좀 잘 못 가릴까 봐 걱정했는데 이 모공에도 파데 제형이 정말 철커덕하고 잘 달라붙다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모공 커버도 꽤나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를 짧은 모 브러쉬를 썼는데 이게 완전히 텐션감 있는 모가 아니어서 그런지 확실히 스패츌러보다 두께가 조금 더 두껍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도구 선택하실 때 이 파데의 묵직한 제형을 좀 잘 펴주는 도구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커버는 웬만한 잡티나 다크서클 커버는 정말 잘 되는 편이었어요. 완전 풀커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고커버의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이번 파데의 스킨케어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파우더 밀도가 굉장히 빽빽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느껴지는 광감이 건강한 헬시강, 이 조명에 자연스럽게 반사되는 광감이 나와서 마무리 표현이 조금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과 다른 도구 조합도 좀 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조금 힘이 없는 납작모 브러쉬로 발라보았는데요. 이 납작모가 제형을 잘 못 펴줄 것 같아가지고 다른 브러쉬보다 양 조절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올려주었고요. 확실히 처음에 브러쉬를 바를 때랑 나중에 이제 브러쉬 여분으로 덧바를 때랑 두께감 차이가 나는 편이긴 했는데 다행히 이 파운데이션이 픽싱 속도가 느린 편이다 보니까 브러쉬 자국이 크게 남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잘 퍼뜨려지면서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납작 브러쉬랑 궁합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요거는 조금 스킬을 많이 쓰면서 신경 쓰면서 발라줘야 되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히 짧은 모에 모공 속을 채워줄 만한 빽빽한 모질의 브러쉬로 발라보았는데요. 이 브러쉬가 어떻게 보면은 텐션감이 가장 높은 브러쉬여서 그런지 파운데이션이 여태까지 바른 것 중에서 가장 얇게 발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약간 실키한 광감이 조금 더 드러나면서 발려가지고 이거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터치를 더할수록 밀리는 부분도 보이고 생각보다 모공 속으로 좀 잘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바르기에는 좋았지만 이 파운데이션의 매력을 좀 못 살리는 도구여가지고 이번 제품 바르실 때 스패츌러 브러쉬 가장 추천드리고요. 납작모 브러쉬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디비치 쿠션의 제형도 보여드리면 쿠션의 제형이 파데보다 더 가벼운 편이어서 블렌딩도 훨씬 더 잘 되고 더 얇게 표현이 되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일반 쿠션에 비해서는 밀도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형이어서 퍼프로 눌렀을 때 스펀지에서 굉장히 적은 양이 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 조절이 되는 점이 굉장히 사용하기에 편리했고요. 파데는 피부에 좀 두툼하게 올라가는 편이었는데 이 쿠션 자체가 양 조절을 해주다 보니까 훨씬 얇고 섬세하게 바를 수 있어서 저는 이 파데의 두꺼운 느낌을 싫어하는 분들은 쿠션을 쓰는 걸 더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겹을 진짜 얇게 발라서 가볍고 깨끗한 느낌도 연출할 수 있고 여기에 원하는 만큼 두께를 차곡차곡 쌓아줄 수 있는데 진짜 겹겹이 잘 쌓이는 제품이어가지고 유연하게 피부 두께 조절과 피부 표현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쿠션도 밀착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어가지고 코랑 앞볼도 굉장히 꼼꼼하게 모공 커버가 되는 편이고요. 두께를 비교하자면은 쿠션을 3겹 발랐을 때 파데를 한 1.5겹 바른 거랑 비슷한 두께감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미묘한 차이여서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쿠션을 바를 때 제가 느껴졌을 때는 살짝 속건조가 좀 덜하다? 제형감에 비해서는 그래도 피부가 가볍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쿠션을 바를 때 얘가 더 블렌딩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피부가 느껴지는 느낌이 조금 더 매트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저의 차이일 수도 있고 진짜 미묘한 차이지만 저는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촉촉하고 쿠션도 촉촉하게 발리지만 좀 휘발되는 느낌이 조금 더 빨리 와서 매트함이 더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요렇게까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력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이번 제품 세미매트 제형이다 보니까 지속력이 길어서 12시간 정도 테스트를 했고요. 파운데이션부터 보여드리면은 이마에서 느껴지는 광감이나 뭐 코나 앞볼에서 느껴지는 광감을 봤을 때 유분감이 쿠션보다 파운데이션에서 조금 더 많이 올라왔었고요. 이렇게 유분감은 올라왔지만 안경 자국도 별로 안 났고 피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매끈하고 깨끗하게 피부가 유지가 잘 됐더라고요. 약간 코 부분이 여기가 좀 기름에 많이 녹아가지고 요거는 조금 닦으면 닦이겠다 하는 정도로 좀 녹은 거 빼고는 다른 부분은 그냥 어느 정도 윤기가 나는 피부가 됐다 이런 느낌으로 남았고요. 쿠션 부분도 보여드리면 쿠션은 이마 부분은 제 기름이 쿠션을 좀 뚫고 나온 게 보이는데 이마를 제외한 볼이나 턱 부분은 살짝 보송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직도 어느 정도 매트함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파데랑 비교했을 때 안경 자국도 확실히 덜 나 있고 처음에 발랐을 때 모습을 파데보다 쿠션이 조금 더 오래 잘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정말 이마 부분의 유분기 빼고는 파데보다도 쿠션이 너무 그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지속력이 훨씬 더 좋게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2시간 후에 컬러 다크닝 차이도 보았는데요. 다크닝은 파데나 쿠션이나 동일하게 반톤 정도 다크닝이 왔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다크닝이라고 보기 애매한 게 이번 파운데이션이 처음에 발랐을 때랑 안정화된 컬러를 비교했을 때 처음에 발랐을 때의 상아빛 컬러가 안정화된 이후에 붉은기랑 탁기가 같이 올라왔었는데 요렇게 조금 피부 위에서도 안정화가 되면서 붉은기 탁기가 올라오고 유분감이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좀 스르르 지워져서 두께감 차이가 보여서 반톤 정도 다크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실 크게 다크닝이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컬러를 유지할 수 있게 이번 두 가지 제품 출시가 돼가지고 전반적인 지속력이나 컬러 지속력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컬러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밝은 21호 피부이긴 하지만 19호 컬러를 썼을 때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화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의 최근 21호 컬러가 조금 화사하게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번 비디비치의 컬러가 밝게 나온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정석적인 쉐이드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뉴트럴 쉐이드마저 처음에는 상아빛이지만 붉은기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웜톤 분들이 쓰실 때는 지금 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화사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컬러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두 가지 제품 파우더 올렸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올라가는지 궁금해서 파우더랑 궁합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비디비치의 블랙 퍼페셜 라인이 정말 세미매트의 정석적인 제형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파우더를 하지 않아도 지속력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파우더를 올린다고 막 피부가 두껍거나 텁텁해지거나 하지는 않지만 파우더가 또 철커덕하고 잘 달라붙는 제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파우더 처리했을 때 이 정도의 매트한 표현까지 진행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발랐을 때 속건조가 오히려 많이 늘다 보니까 제 피부에서는 유분기가 훨씬 더 이거를 막으려고 막 뚫고 나오려고 하는 게 보여가지고 이번 제품은 너무 습하거나 더운 날씨가 아니면 파우더 처리를 굳이 하지 않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상 베이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마다 질문이 항상 요거랑 요건 어떤가요? 이런 비교 질문이 많이 나와서 오늘은 아예 Q&A 타임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헤라 파운데이션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헤라 파운데이션보다 비디비치의 파운데이션이 훨씬 더 두툼하게 올라갑니다. 헤라가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고 윤광도 조금 더 많이 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헤라는 좀 파운데이션이 좀 칙칙하게 출시가 되는데 비디비치는 원래 톤으로 나와가지고 컬러감 비교했을 때는 비디비치가 예뻤던 것 같고 지속력은 비디비치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바웃톤 파운데이션과 비교했을 때는 어바웃톤은 처음에 발랐을 때 훨씬 더 얇게 발리는데 픽싱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이번 제품은 바를 때부터 살짝 밀착감 있게 피부에 이제 입자가 탁탁탁탁 달라붙으면서 좀 두툼하게 발리지만 픽싱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컨트롤로 봤을 때는 비디비치가 조금 더 쉽고요. 두께감과 지속력은 두 가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저는 그냥 닭 에스티로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디비치의 이 밀착감과 지속력 물론 좋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피부 위에서 밀도가 많이 쌓여서 보인다는 게 그렇게 깨끗한 피부 표현은 또 아니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 자연스러운 윤광의 느낌은 에스티로더가 확실히 좀 우위에 앞선다. 좀 더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에스티로더를 좀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디비치 쿠션도 이제 다른 블랙 쿠션들과 비교해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 올데코 쿠션과 비교했을 때 이거 진짜 박빙인데 일단 비디비치 쿠션이 쿠션의 좀 양 조절, 퍼프 양 조절이 되는 게 좀 자연스럽게 되는 편이고 얼굴에 훨씬 더 얇게 바를 수 있는 편이거든요. 네이밍보다도 더 얇게 바를 수 있는 거는 비디비치 쿠션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약간 네이밍 쿠션은 유분감이 조금 더 많으시다거나 진짜 좀 더운 날씨에 탄탄한 지속력을 갖고 싶다. 좀 습한 날씨에 쓰고 싶다면 전 네이밍을 추천드릴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에어컨을 쐬고 회사 생활 정도 한다, 간단한 운동 정도 한다 그러면은 비디비치 쿠션을 조금 더 추천드릴 것 같아요. 약간 이 파우더의 밀도감을 느꼈을 때 네이밍 쪽이 조금 더 매트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헤라의 블랙 쿠션과 비교하면은 저는 닭 비디비치입니다. 헤라의 블랙 쿠션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무너지고 지저분하게 무너지고 지속력이 많이 아쉬워요. 요 다크닝도 많이 오는 편이어가지고 요거는 완전 닭 비디비치 이렇게 선택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슷한 계보로 세 번째 이제 피의 블랙 쿠션이 있었는데 요거는 사실 세미매트 쿠션이라고 나왔지만 세미매트라고 할 수 없는 지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요것도 이제 닭 비디비치 선택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영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제품들 보다 보면 요 정도까지도 좀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요거랑 더 비교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제 피부 타입이나 제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저만 느끼는 느낌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인 지표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외에도 여러분들의 피부 타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서 요거 어떤가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좀 경험했던 그대로 더 솔직하게 답변 달아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좀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는 이렇게 파데랑 쿠션 비교해서 에스티로더 편까지 준비했으니까 요거 궁금하시다면 오늘 꼭 지나치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까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